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 동시투표를 위해서 국회 압박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개헌안 투표에 만약에 참여하면은 제명 처리하겠다 이렇게 소속 의원들에게 말을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국회 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요. 관련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요 오늘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이 결국은 이제 국민 모두의 뜻을 담은 발의안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뭐 전문에 담긴 내용도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뜻과 상관없이 대통령과 또 일부 정파의 생각이 담긴 안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좋은 개헌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아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이러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리의 뜻을 뭐 동의 부동의 여부를 이렇게 밝히는 것조차도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을 볼 때 국민 모두의 뜻을 다 포함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헌법에 부마항쟁이나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를 한다든지 네. 또는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한다든지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개헌안 지금 전문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국민의 뜻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어쨌든 헌법 전문은 대단히 국민 모두의 뜻이 담긴 그런 의미로 함축적으로 담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 담겨 있는 내용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또 근현대사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올바른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 또 우리가 산업화 과정 속에 있었던 우리들의 또 긍정적인 역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다 담겨져야 이 여러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예, 그렇게 다 담아낼 것이냐 헌법 전문에 그렇게 다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전문에 담는 것보다는 또 다른 가치로서 실현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논쟁이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함축적이고 또 어쨌든 그렇게 담아야 된다고 보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야당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이렇게 발의하는 까닭은 뭐라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판단하시나요? 저희 한국당에서 판단하는 입장은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개헌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저희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죠. 네.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진전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탓하시면서 결국은 선거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놓는다고 하시지만 국회에서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개헌안을 발의하시는 것은 국회를 압박하고 결국은 국회 욕먹이기밖에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서는 좋은 헌법을 만드는 좋은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헌정특위 간사로서 여야가 함께 제 정파가 함께 잘 논의해서 좋은 헌법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내놓기 위해서라면은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안으로 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서로 대화 토론회 장이 마련되고 결국은 국회가 합의로서 좋은 헌법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차례 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뜻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뭐 완전히 무시하신 채 대통령 단독 개헌안을 발의를 하신 뜻을 저는 정말 아쉽고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정부 쪽 청와대 쪽의 입장은 이런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국회에서 네? 개헌 특위가 만들어졌고 네,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네, 과연 그 개헌 특위 딱 만들어지자마자부터 열심히 토론을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찬반 의견을 서로 개진을 하고 그 네. 토론을 하고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네. 개헌 특위는 만들어졌지만 진지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흘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번에 개헌안이 결코 네.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그건. 예, 전문에서부터 기본권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등 정말 많은 부분을 이번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게 바꾸어내자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에 있었던 논의의 기간들이 마치 허송세월처럼 보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마저도 저는 네. 대단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국회에서는 지금까지는 헌법 개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각 정파의 생각도 나누면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합의의 과정에 이르기 전까지 많은 난상 토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 네.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국회가 이런 난상 토론과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의 과정을 마치고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헌정특위 간사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더 이해심 깊게 바라보고 오히려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장을 마련해주고 견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알겠습니다. 보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건데,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개헌안의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저희들 개헌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곧 이번 주에 의총을 거칠 것이고요. 예. 의총을 거치면 정리된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은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네, 그거 마무리되고 나면 저는 뭐 다음 주 중에는 우리가 담고자 하는 개헌안의 방향이라든지 큰 줄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분명히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권력 구조라든지 또 선거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권력기관의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의 발의안이 아니라 여당 안으로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서로가 각 당의 안을 내놓고서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또 뭐 다른 정당에서도 이 헌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거기서 또 어느 한 정파의 뜻만 가지고 헌법이 마련될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 합의와의 과정들 또 대화를 통해서 뭐 상대방의 입장들을 존중하고 또 내 입장들을 견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국회 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국민 모두의 뜻을 다 포함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헌법에 부마항쟁이나 5.18 민주화 운동을 명시를 한다든지 네. 또는 그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한다든지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변화가 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개헌안 지금 전문에 나와 있는데요. 네. 좀 그 중에서 좀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국민의 뜻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어쨌든 그 헌법 전문은 대단히 이 국민 모두의 뜻이 담긴 그런 의미로 함축적으로 담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 담겨 있는 내용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역사적 그 사건이라든지 또 근현대사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그 올바른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 또 우리가 산업화 과정 속에 있었던 우리들의 또 긍정적인 역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다 담겨져야 이 여러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예, 그렇게 다 담아낼 것이냐 헌법 전문에 그렇게 다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생각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안으로 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서로 대화 토론회 장이 마련되고 결국은 국회가 합의로서 좋은 헌법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차례 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뜻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뭐 완전히 무시하신 채 대통령 단독 개헌안을 발의를 하신 뜻을 저는 정말 아쉽고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정부 쪽 청와대 쪽의 입장은 이런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국회에서 네? 개헌 특위가 만들어졌고 네,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네, 과연 그 개헌 특위 딱 만들어지자마자부터 열심히 토론을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찬반 의견을 서로 개진을 하고 그 네. 토론을 하고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네. 개헌 특위는 만들어졌지만 진지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흘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번에 개헌안이 결코 네.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그건. 예, 전문에서부터 기본권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등 정말 많은 부분을 이번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게 바꾸어내자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에 있었던 논의의 기간들이 마치 허송세월처럼 보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마저도 저는 네. 대단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 동시 투표를 위해서 국회 압박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개헌안 투표에 만약에 참여하면은 제명 처리하겠다 이렇게 소속 의원들에게 말을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국회 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요. 관련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우선요 오늘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그 전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이 결국은 이제 국민 모두의 뜻을 담은 발의안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뭐 전문에 담긴 내용도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뜻과 상관없이 대통령과 또 일부 정파의 생각이 담긴 안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좋은 개헌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아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이러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리의 뜻을 뭐 동의 부동의 여부를 이렇게 밝히는 것조차도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을 볼 때 국회에서는 지금까지는 헌법 개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각 정파의 생각도 나누면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합의의 과정에 이르기 전까지 많은 난상 토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 네.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국회가 이런 난상 토론과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의 과정을 마치고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헌정특위 간사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더 이해심 깊게 바라보고 오히려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장을 마련해주고 견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알겠습니다. 보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건데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개헌안의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저희들 개헌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곧 이번 주에 의총을 거칠 것이고요. 예. 의총을 거치면 정리된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은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네, 그거 마무리되고 나면 저는 뭐 다음 주 중에는 우리가 담고자 하는 개헌안의 방향이라든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전문에 담는 것보다는 또 다른 가치로서 실현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논쟁이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함축적이고 또 어쨌든 그렇게 담아야 된다고 보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야당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이렇게 그 발의하는 까닭은 뭐라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판단하시나요? 뭐 저희 한국당에서 판단하는 입장은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개헌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저희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죠. 네.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진전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탓하시면서 결국은 선거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놓는다고 하시지만 국회에서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개헌안을 발의하시는 것은 국회를 압박하고 결국은 국회 욕먹이기밖에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서는 좋은 헌법을 만드는 좋은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헌정특위의 간사로서 여야가 함께 제 정파가 함께 잘 논의해서 좋은 헌법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내놓기 위해서라면은 대통령